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커다란 바위 하나가 언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평지에서 그 바위를 움직이려 하면 꼼짝도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언덕 위에 서라면 어떨까요? 손끝으로 살짝만 밀어도 그 바위는 굉음을 내며 스스로 굴러내려갑니다. 손자는 바로 이 장면을 전쟁의 비유로 들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병사들을 억지로 몰아세우지 않는다. 대신 흐름을 만들어 나무나 돌을 굴리듯 움직이게 한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도 거대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손자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싸움은 힘센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름, 즉 새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새를 중심으로 전쟁을 넘어 인생까지 꿰뚫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손자가 전쟁에서 강조한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입니다. 이 새라는 글자는 단순히 힘이나 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세, 흐름, 기세, 구조적인 우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 새는 단순히 병사의 숫자나 무기의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전체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평지에 놓인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려면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를 언덕 위에 올려놓고 아래로 굴리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손끝으로 살짝만 밀어도 바위는 저절로 굴러내려가며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손자가 말한 새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힘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의 힘, 그것이 바로 새입니다. 손자가 강조한 것은 전쟁의 승부는 병사의 개인적인 용맹이나 노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병사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 전황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휘관이 지형을 활용하고 적의 허점을 파악하며 병사들의 위치를 조정하여 유리한 구조를 만들면 작은 병력으로도 큰 군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즉, 잘 짜여진 형세가 있으면 병사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을 넘어서 삶의 원리로도 확장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힘을 들여 끌고 가려 하면 늘 지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황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활용하면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의 방향을 타는 돛단배처럼 말이지요. 손자가 새를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상황의 힘을 어떻게 조화시켜 흐름을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탓하거나 개개인의 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세를 만들고 그 형세 위에 사람들을 세우면 전쟁은 마치 나무나 돌을 굴리듯 자연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손자가 말한 새는 단순한 전술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자 리더가 반드시 익혀야 할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억지로 들기보다 굴릴 언덕을 찾아라라는 삶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비결을 설명하면서 좋은 장수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관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과 같이 생사가 걸린 중대한 상황에서 무능하거나 게으른 병사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병사 한 명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장수가 그 병사를 불러내어 호통을 치고 혹은 벌을 준다고 합시다. 그 순간 장수의 화는 풀릴 수 있겠지만 전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그 병사가 실패한 자리에서 구멍은 생겼고 적은 그 틈을 노려 들어옵니다. 문제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병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손자가 말한 리더는 바로 그 구조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비슷한 맥락에서 군자는 사람을 쓰되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못하는 점을 들추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발휘될 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자가 말한 리더는 병사를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처럼 다루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를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구조와 형세만 잘 만들면 병사들이 저절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와 돌이 경사 위에 놓이면 작은 힘에도 굴러가듯 병사들도 올바른 위치에 놓이면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을 탓하지 않는 리더는 단순히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 흐름을 설계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가 있을 때 조직은 한 개인의 실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말한 새를 가장 극적으로 활용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제갈량입니다. 그는 천하의 영웅들이 각축을 벌이던 삼국시대의 병력이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총나라의 재상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제갈량이 위대한 전략가로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혜로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형세를 읽고 그것을 이용해 작은 힘으로 큰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공성계입니다. 제갈량이 서촉을 지킬 때 군사가 거의 남지 않아 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성을 향해 진격해오자 제갈량은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통 장수라면 절망했을 자리였지만 제갈량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문을 활짝 열고 누각에 올라앉아 검은고를 타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 안은 고요했고 병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사마이는 제갈량이 무슨 계책을 꾸민 것이 분명하다고 의심하여 군을 물렸습니다. 사실은 군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형세를 바꾸어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적벽 대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주유가 총지휘한 전투였지만 제갈량은 이 전투에서 바람의 방향을 미리 읽고 활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화공을 쓰기 위해서는 동남풍이 불어야 했는데 제갈량은 자연의 흐름을 읽어 이를 예측했고 그 결과 조조의 수십만 대군은 불길에 휩싸여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형세와 자연의 흐름을 이용한 승리였습니다. 제갈량이 보여준 것은 명확합니다. 적은 힘으로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은 새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사 개개인의 용맹이 아니라 전체 판세를 설계하는 지혜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억지로 힘을 쓰거나 남을 탓하는 대신 흐름을 바꾸는 한 수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갈량이 남긴 큰 교훈입니다. 손자가 말한 것처럼 전쟁은 물론 인생의 승패도 결국은 형세를 읽고 그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택하여 장수로 임명하고 그에게 병세를 맡겨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임세, 곧 흐름을 맡기는 지혜입니다. 이는 단순히 권한을 위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황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적재적소의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리더십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내릴 때 그 앞을 막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패합니다. 반대로 강물의 흐름을 읽고 다리를 세우거나 물레방아를 걸어두는 이는 그 힘을 이용해 풍요를 얻게 되지요. 손자가 말한 임세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의 세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적절한 사람에게 맡겨 흐르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사람은 흐름 위에서 저절로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훌륭한 리더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 흐름을 따라가도록 맡기는 것에 능합니다. 작은 일에 집착해 병사 하나하나를 직접 조정하려 하면 결국 리더는 지쳐버리고 조직은 뒤엉켜버립니다.
그러나 큰 방향과 형세만 올바르게 잡아주면 구성원들은 스스로 제 역할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는 마치 바둑의 판세와도 같습니다. 초보자는 눈앞에 돌 몇 개에 몰두하지만 고수는 전체 판세의 흐름을 보고 돌을 두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일일이 간섭하는 대신 큰 흐름을 잡아주고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리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하려는 상사는 결국 병사들을 숨막히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제시하고 흐름을 만들어주면 직원들은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성과를 냅니다. 역사 속에서도 임세의 지혜는 자주 등장합니다. 한신은 전쟁의 신이라 불렸지만 그를 발탁하고 전권을 맡긴 유방이 있었기에 한신의 전술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의심하여 전권을 주지 않았다면 한신의 전설적인 전투들은 세상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리더가 흐름을 맡길 줄 아는 것이 곧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손자는 임세하는 자는 전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나무와 돌을 굴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사 위에서 굴러가는 나무와 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맡겨져 자연스럽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임세의 경지입니다. 결국 임세란 리더가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 놓고 맡기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그 순간 조직은 스스로 굴러가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리더는 전체를 조율하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손자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통찰입니다. 손자가 말한 병세를 잘 다루는 자는 전쟁을 나무와 돌을 굴리듯 한다는 말은 우리 역사 속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리더십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왜군에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병사 개개인의 힘이나 무모한 용맹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세를 만들고 흐름을 이용해 작은 병력으로도 거대한 적을 제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산도 대첩입니다. 당시 이순신은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 하깃진이라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하깃진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진영으로 적을 중앙으로 유인한 뒤 양쪽 날개가 서서히 감싸며 포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해류와 지형을 세밀하게 계산해 왜군을 끌어들였고 결국 수적으로 우세했던 적군은 오히려 포위망 안에 갇혀 괴멸당했습니다. 병사 개개인이 싸움에 나서도록 억지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전황의 흐름을 만들어 병사들이 저절로 전투의 힘을 발휘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순신은 늘 병사들의 사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지치고 두려움이 커졌을 때 그는 병사들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싸움에 이긴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라는 장군의 각오는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 자신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병사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지혜는 바다의 흐름을 읽어낸 데 있습니다. 명량해전에서는 단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왜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순신은 울돌목의 좁고 거센 물살을 이용했습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좁은 물길에서는 한 번에 전력을 펼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지요. 결국 조류와 지형이라는 형세가 이순신의 편이 되었고 그의 함대는 기적적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쟁은 우리에게 손자의 가르침을 생생히 증명해 줍니다. 리더는 병사를 탓하지 않고 사람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형세를 읽고 흐름을 만든다. 그 안에서 병사들은 마치 경사에서 굴러내리는 나무와 돌처럼 스스로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을 탓하지 말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지녀야 할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손자는 전쟁을 설명하면서 인상적인 비유를 남겼습니다. 병세를 잘 다스리는 자는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을 나무나 돌을 굴리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무나 돌은 평지에 놓여 있을 때는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산 위에 올려놓고 조금만 밀면 거대한 힘으로 굴러내려가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손자가 말한 전쟁의 요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리더는 병사 개개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절로 힘을 발휘하도록 형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에서 장수가 직접 칼을 들고 병사들을 한 명씩 끌어내어 싸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형을 이용해 적을 몰아넣고 공격하기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병사들은 마치 돌이 굴러가듯 자연스럽게 싸움에 뛰어듭니다. 즉,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형세가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인 지혜를 넘어 인생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힘을 쓰면 늘 지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만들면 작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면 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시켜서 움직이는 조직은 끝없이 저항과 피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역사 속 전투를 떠올려 봅시다. 한신이 강을 건너 적을 몰아붙였을 때 그는 병사들을 강 건너 배에 묶어 놓았습니다. 병사들은 퇴로가 없다는 것을 알자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신은 적을 고립시켜 병사들이 승산 있는 전장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이는 곧 형세를 만든 것이고 그 형세가 병사들을 돌처럼 굴려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손자가 말한 나무와 돌의 전쟁은 결국 흐름을 이용하는 싸움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조성해 그들이 저절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휘관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같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억지로 하는 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과 환경을 만들면 우리는 어느새 흐름에 실려 나아가게 됩니다. 나무와 돌을 굴리듯 인생도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손자의 가르침과 제갈량, 이순신 같은 인물들의 사례는 단지 옛날 전쟁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세대,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삶도 전쟁과 같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흐름을 만들고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수많은 경험과 싸움을 지나왔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때로는 사회 속에서든 작은 전투와 큰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잠시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돌파구를 열어준 것은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다시 길을 찾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우리는 동료를 탓하거나 상사를 원망하거나 부하 직원의 실수를 들추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잘잘못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 즉 형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환경을 잘 활용했을 때는 작은 노력에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에게 주는 손자의 교훈은 흐름을 믿고 맡길 줄 아는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삶, 직장의 성과,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 오히려 흐름을 만들어주고 맡길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부모가 할 일은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지요. 마치 나무와 돌을 굴리는 것처럼 흐름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저절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 교훈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체력이나 열정보다는 지혜와 통찰, 그리고 흐름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형세를 읽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삶을 지혜롭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손자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에 맡겨라.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이다. 손자가 말한 임세, 곧 흐름을 맡긴다는 지혜는 전쟁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자주, 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큰 전쟁이 아닌 작은 삶의 순간들에서도 우리는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사람과 상황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방식은 오히려 아이를 지치게 합니다. 대신 환경과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책을 가까이 두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일상 속 임세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모든 일을 직접 통제하려 하면 조직은 숨막히고 구성원들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한 뒤 흐름을 맡기면 일이 저절로 굴러갑니다. 작은 성과가 큰 성과로 이어지고 직원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느끼며 일하게 됩니다. 이 역시 손자가 말한 나무와 돌을 굴리는 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임세의 원리는 유용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억지로 의지를 쥐어짜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흐름을 만들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습관화하고 싶다면 집 앞에 운동화를 꺼내두고 가까운 산책길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설계해 두면 마음이 힘들어도 발걸음은 저절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시라도 앉는 습관을 만들면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이어집니다. 손자가 강조한 것은 억지로 밀지 말고 흐름을 만들어 맡기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원리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달리 때로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의 작은 흐름이 내일의 큰 성과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판세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가 일상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탓하거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대신 흐름을 만드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자신과 타인에게 맡기는 용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손자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하는 길입니다. 손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리는 사람을 탓하는 데 있지 않다. 흐름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싸우는 대신 흐름을 읽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기보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위를 억지로 들어 올리려 하지 말라. 대신 굴러갈 언덕을 찾아라. 이것이 손자가 전해주는 리더십의 지혜이며
오늘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도 손자의 지혜를 전하는 고전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